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09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무술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병화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병화 다음으로 정화가 될 것이고 일간은 그 다음에 일간 정화가 태어난 을령 똑같이 술월에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누구 집안 사람이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갓난 아기를 딱 놓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얘가 잘 크면 운동을 할 것인지 그림을 그릴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상년월일 시를 딱 보면은 이 아이는 가르치는 직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지는 요식업 음식을 잘 만들 것 같다,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판단력이 있고 강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100%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사주 8글자와 대운의 흐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사주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사주와 마찬가지로 대운을 어떻게 주어지느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도 사주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중요한 것은 아는데 이 대운 중요한 거,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대운을 그렇게 좀 중요시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사주가 예를 들어서 60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 대운이라든가 울로의 중요성 또한 40%의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기타 이런 잡스러운 이론들은 굳이 따진다고 하면 한 2-3%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너무 치중해서 공부하시면은 정작 공부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사주를 잘 하는 사람이다,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나느냐가 만큼 중요한 것.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 병화 다음에 정화가 될 것이고, 이거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제는 병화였지만 오늘은 정화, 이렇게 되겠죠. 정화. 그리고 어저께는 병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병화 똑같은 오행으로 이것은 병화든 정화든 똑같은 화가 되죠. 화. 근데 하나는 어떤 화, 어저께 공부했던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이렇게 되겠죠. 음화. 같은 화라 하더라도 정화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병화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된다. 음이죠, 얘는. 그리고 얘는 양입니다. 어저께 병화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음양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을 분류했을 때 빛이 강한 화도 있는 것이고 빛이 약한 화도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좀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강하다고 좋은 겁니까? 아니죠. 약하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강한 것이 강한 용도로서 잘 쓰여졌을 때 좋은 것이고, 약하다고 무조건 나가서 사람하고 만불하고 이렇게 싸우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은 머리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무거운 것을 들고 갈 때 힘이 센 사람은 들고 가면 되는 것이지만은 약하더라도 머리가 지략 있는 사람들은 지렛대를 이용하거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그걸 가져가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힘을 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해서 양이 좋으냐 음이 좋으냐, 아니면 양간이 좋으냐 음간이 좋으냐 하는 이런 류의 논쟁은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쓰임이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병화는 양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화이죠. 물상의 비유를 할 때 어저께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비유를 한다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은
양화인 병화보다는 그 빛의 색이라든가 열기가 병화만큼은 못하죠. 병화가 예를 들어서 10,000도씨라고 하면 정화는 예를 들어서 2,000도씨 이 정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음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가 아니라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것 아니면 모닥불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선생님 그래도 저는 태양지화인 하늘에 뜨는 태양이 좋으니까 병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촛불 모닥불이라고 해서 용도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금을 다스리는 용도는 병화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다스리는 공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간인 병화 좋다, 음간이 정화 나쁘다가 아니라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도 정화도 일간이왕할 때는 힘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또 병화든 정화든 화가 약할 때는 간목으로서 약간 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에요. 자연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정화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부러 만들어낸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인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스스로 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을 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다가 일부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불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줘야지만, 하다못해 보온을 하기 위해서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는 장작이 있거나 화목난로, 연탄이 있거나 아니면 기름이라도 있어야지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와 달리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가 병화보다는 더 필요하고, 사시사철 화가 왕한 4, 5월이라 하더라도 정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술월이죠. 술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화도 화이고 정화도 화인데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는 생화죠. 생화죠? 토를 생하는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 화생토에서 화는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토는 월령이 되죠. 그래서 화가 토를 생하긴 하는데,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뭐예요? 왕한 토가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왕한 토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고 화의 빛을 갖다가 회광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든 병화든 뭘 제일 싫어한다? 회기 무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토가 매우 왕한 계절이고, 반면에 술월은 화라고 하는 것, 병화든 정화든 화라고 하는 것은 술월의 뭐예요? 묘지가 되기 때문에 화는 매우 약하다. 일간은 약하고 식상,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약한 정화가 왕한 식상에 의해서 회기무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상인 토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오늘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더 약하고 부드러운 촛불과 같기 때문에, 촛불이 어떻게 돼요? 모닥불이 장작이 없거나 연료가 없으면 음화인 정화는 금방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더더군다나 인성인 간목의 용도가 더욱 필요하다.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화초와 같은 것이고, 을목은 또 승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승목과 같기 때문에 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간목은 정인이 되고 을목은 편인이 되기 때문에 정인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정편인이라기보다는 양목인 간목은 마른 장작과 같고, 그 다음에 을목인 승목은 물기가 있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풀과 같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을목은 자칫 많아지게 되면 정화를 생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목이 있게 되면은 정화를 생주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게 되면은 토가 왕해서 정화를 갖다가 회기무광, 정화의 빛을 가리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죠. 당연히 수월의 간목 약하기 때문에 간목에 생주해줄 수 있는 물이 필요죠. 개수가 있어도 상관없을 것이고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겠지만은 정화의 특징상, 병화의 특징상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은 개수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임수는 화를 수보양광, 보광할 수 있지만은 개수, 음수인 개수는 보광의 공력이 없기 때문에 정화의 특성상, 그리고 어저께 병화도 마찬가지로 수가 간목을 생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는 뭐 개수라도 상관없겠지만은 병정화의 특성상 병정화가 왕해졌을 때는 임수로서 보광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개수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월의 정화는 간목으로서 먼저 정화를 생주해주고 임수로서 간목을 생주해주면서 정화를 보강하면 좋을 것이다. 선갑 후임의 어떤 배합으로서 수월의 정화는 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음화인 정화일간이 토왕절이자 늦가을 만추라고 하죠. 늦가을인 수월에 대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 음화인 정화 태어난 월령, 요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데, 그래서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 월령은 양이 되죠. 음대 양이 되는데, 일간 정화 화가 토는 어떤 관계? 생하는 관계, 화생토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식신 내지는 상관 내지는 식신 내지는 상관을 해서 식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보게 되는데, 오늘처럼 음대양 내지는 양대음이 되면은 이거는 상관이라고 칭하고, 예를 들어서 어저께 병화처럼 양대양 음대음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화는 음이고 월지의 술토는 양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고 상관격이 되겠죠. 더해서 월간의 무토가 이렇게 술중에 있는 봉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상관격의 화토, 요거 다른 별로 진상관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가 붙었죠. 상관격을 둘로 나누게 되면은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으로 나누게 되는데,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진짜 왕해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짜가 붙으면 상관이 가짜로 왕하다 해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면 대체적으로 뭘 용신을 치용하면 인성으로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고, 가상관격은 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용신을 대체적으로 상관을 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화토 진상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을 얻어서 일간 정화를 생주해주고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될 것인데,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양새를 놓고 봤을 때는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상관생제하는 그런 틀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관생제가 됐던 식신생제가 됐던 상관과 재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간이 뿌리가 있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거나 비견겁제가 있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다행으로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정사일조, 물론 이제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정사일조 간여지동이 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은 나쁘지 않죠. 왜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이 너무 약한 중에 인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겁재를 봐서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여지동인 경우가 이지만 좋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단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토를 제거해 주고, 또 인성이 살기 위해서는 관성도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인 간목하고 관성인 임수가 있어주면은 사주가 좀 완벽해질 수가 있겠는데, 생시가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요거를 토대로 한번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가장 좋지 못한 생시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경자시부터 신해시까지 어떤 게 가장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경자시, 신축시, 정미시, 무신시, 기유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이 사주가 상관이 왕에서 일간이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죠? 사화 하나가 아니면 이거는 완벽한 설기태과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약해져서 용도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 정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연지에 일지 있는 사화하고 시지에 있는 해수하고 이거는 사해충이 되죠. 이거는 진짜 피해야 될 그런 12생시 중에 가장 큰 생시가 될 거. 이거는 사화 바로 불 꺼지게 되면은 일간 정화가 낙동강 오리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고요. 또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화가 핵심이 되는데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용신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금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사신 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사중병화가 많이 위축이 되고, 사신합수가 되면 수가 화를 갖다가 끌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좋다고 볼 수 없겠고요. 기유시 이것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좀 완전한 뭐 육합은 아니고 완전 삼합은 아니지만 이것도 삼합이 되네요. 지금 축도 있고요, 사화 있고 유금 있으면 이건 사유축 해금 사유축 금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매우 약해지고, 사중에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쓴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매우 약해진다. 그래도 무신이나 신해시보다는 그래도 기유, 만약 이 세 가지 생시, 신해시, 무신시, 기유시 중에 이 세 가지 생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가장 나쁜 생시가 어떤 거냐면 신해시가 안 좋고요, 무신시가 안 좋고, 그나마 세 가지 생시 중에 기해시가 그나마 조금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자시, 신축시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완전한 삼합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축 이렇게 오게 되면 사축 회금에 신금 수출하게 되면 본기인 유금이 빠졌다 하더라도 사축 회금의 압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핵심인 사화가 약해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가장 안 좋은 건 역시나 신해시만큼 안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경자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임목을 얻어서 인중에 있는 간목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고요. 임수가 있지만 임수가 뿌리가 매우 약한 것이, 이거는 좀 단점 아닌 단점. 계묘시는 얻는다 하더라도 이민시에 비해서 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의 청간에 투출해서 토를 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역시나 시지에서 진토를 보았기 때문에 간목의 힘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을사병호 정미, 일단 정미까지는 아니고 을사병호는 일단 화가 왕해지는 거 하나만 보도록 하죠. 화가 왕해지는 것은 괜찮지만 역시나 화토가 왕해지는 것, 이건 종격은 되지 않고요. 수기가 좀 살아나서 좀 뭐랄까 너무 건조해진 국사를 갖다가 좀 촉촉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건 매우 건조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지 않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주라고 하는 것은 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왕쇠의 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후의 한난조서 조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조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수기 유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무오일 하게 되면 이제 신중년 무술월은 끝맺게 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